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과 거기에서 이제 근과 계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먼저 풀 수 있어 봐야 돼요. 자, 제목을 두 근이 주어질 때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소위 얘기하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두수 알파랑 베타를 두 근으로 갖고 2차 항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알파, 베타 문자를 쓰니까 우리가 어렵죠?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두 근을 1이랑 2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1이랑 2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면서 2차 항의 계수가 1인 녀석을 상상할 건데, 자, 당연하게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싶냐면은 요 2차 방정식이라 녀석 우리가 근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 하는 게 뭐냐면 두 1차식의 곱, 두 1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표현을 하죠. 그쵸? 그래서 방정식이니까 이꼴 제로까지 써주시고 어떤 2차 방정식을 상상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생긴 2차 방정식을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두 근을 우리가 1이랑 2라고 지금 설정을 해놨으니까 여기에서는 근이 예를 들어서 1이 나오고 순서는 상관이 없겠죠. 여기에서는 근이 2가 나오는 상황을 상상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이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은 당연히 1차식인데 1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식 x-1이라는 식을 생각할 거고요. 2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식 x-2라는 식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방정식은 근을 1과 2로 갖는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봤는데 2차 항의 계수가 1이라는 조건을 왜 달아놨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얘를 한번 전개를 하면은 요 식을 이제 전개를 하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요 방정식의 근은 1이랑 2가 맞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런 걸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 요런 방정식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6은 0 요런 방정식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쯤 되면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캐치를 했겠지만 자, 두 번째 쓴 방정식과 세 번째 쓴 방정식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가 뭐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쭉쭉쭉쭉 방정식들을 막 생각해낼 수 있겠죠.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경우들의 방정식들의 근은 전부 다 1이랑 2가 된다는 거예요. 얘를 풀어도 1이랑 2가 나오고 얘를 풀어도 1이랑 2가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식 하나 나는 얘도 쓰고 싶지 않고 얘도 쓰고 싶지 않은 거야. 나는 요 녀석을 정답으로 설정을 하고 싶어서 2차 항의 개수를 1이라고 놨다 이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냐? 2차 항의 개수가 문제라든지 어디서 이제 상황을 설정해 주지 않는다면 두 근 알파랑 베타 1이랑 2라는 정보만 가지고 우리는 방정식을 결정해 줄 수 없다라는 결론을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뭐냐? 우리 2차 방정식의 두 근만 알아가지고는 이 방정식을 결정할 수 있는가라고 보았는데 정답은 뭐라고 얘기하려면 x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방정식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정식을 알아내는 데 대한 하나의 힌트는 얻을 수 있어요. 자, 얘들이 아예 다른 놈들이 아니에요. 얘들의 공통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식들은 전부 다 요 x-1이라는 녀석과 x-2라는 녀석 저 둘을 인수로 무조건 갖는 2차 방정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건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근이 1이랑 2라는 사실을 통해서 x-1이라고 하는 1차식 그리고 x-2라고 하는 2차식 저 두 2차식을 반드시 본인의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따라서 제가 이제 식을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1이랑 2라는 문자를 쓰지 않고 알파랑 베타 저 녀석을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세울 건데 당연하게도 1차식의 하나는 x-알파가 될 거고 또 1차식의 하나는
x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2차 방정식을 세울 건데 여기서 최고차항 2차항의 개수를 설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편의상 2차항의 개수를 a라고 할게요. 2차항의 개수를 이 녀석은 이제 a라고 쓰겠다 이거예요. a라고 쓴다면 우리가 여기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전개를 해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이런 식의 이제 방정식이 나오죠. 2차항의 개수가 1이네. 나는 2차항의 개수를 a로 쓰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양변에다가 이 방정식에다 a라는 숫자를 곱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녀석, 요 어떤 식의 형태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이 식의 형태를 가만보면 여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놨는데, 자, 똑같아요. a 곱하기 x제곱 똑같은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라는 녀석을 두근의 합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알파 베타라는 항을 두근의 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1차항의 개수가 뭔가 두근의 합, 알파랑 베타는 두근으로 설정을 했죠. 알파랑 베타 두근의 합이랑 달려있는 녀석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알파 베타라는 항은 두근의 곱. 우리가 이 알파 베타라는 항을 뭔가 다른 표현, 한글로 두근의 곱 단어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죠. 결국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탄생을 하게 된 게 근과 계수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해를 할 때는 여기는 요 어떤 흐름, 논리의 흐름, 이야기의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여기 있는 이 문제 있죠. 두수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갖고 2차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 여기에 대한 논의, 여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만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실제로는 문제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르쳐 드리죠. 이제 지워보면은 요 녀석만 빼고 딴 거 다 지워볼게요. 요 부분만 빼고, 자, 요 녀석 필요하기 때문에 요 녀석만 남겨놓고 다 지웠습니다. 여기 이거 좀 겹치네. 요것도 지우시고. 자, 요 식만 빼놓고 이제 다 지웠어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2차 방정식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결정을 해줬네. 그쵸? 그리고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설정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 마쳤어. 그 방정식은 뭐라고? 요렇게 생긴 녀석이요.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우리가 아까 전장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죠. 요 녀석과 이제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개수 a, b, c라고 하는 개수랑 엮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개수랑 엮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요 식을 전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자, ax 제곱 빼기 분배법칙 적용시키면 a 알파 더하기 베타 x, 또 분배법칙하면 더하기 a 알파 베타 또는 0. 이제 이런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두근의 합이라고 하면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알파 더하기 베타. 요 녀석을 우리가 개수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개수라 하면 우리가 a, b, c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1차항의 개수 b, 상수항 c.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두근의 합은 어디에 있어? 1차항의 개수 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죠. 1차항의 개수는 뭐예요? 우리 b야, b. 그래서 b라는 녀석을 나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b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a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야? 두근의 합인 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서술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제외하고 표현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양변 마이너스 a로 나면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요 관계식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뭐야? 좌변은 뭐가 있어? 근이 있죠. 우변은 뭐가 있어? 개수가 있죠. 그래서 근과 개수를 등고를 사용해서 그들 간의 관계를 표현을 한 거다라는 게 근과 개수의 관계예요. 그래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표현한 것, 관계식인 거죠. 식으로서 표현한 것을 우리가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로 근과 계수의 관계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그 두 분의 곱은 알파 베타는 a분의 c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써놨는데 우리가 암기를 통해서 이 녀석을 외우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어떤 깊이, 이해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 이 개념을 더구나 이 개념을 우리가 문제에다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파트를 공부할 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요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옆에 친구나 어머님을 앉혀놓고 설명을 하는 거야. 두 분의 합이 2차 방정식 두 군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로 쓸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쓰는 데 있어서 두 분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2차 방정식을 써볼게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방금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는 거예요. 자, 두 분의 것까지만 확인을 해보고 마무리합시다. 이 녀석은 사실 우리가 확인을 할 것도 없어요. 자, 이건 이렇게 하려고 하죠. 여기 요 부분 있죠? 두 분의 곱자리라고 하면은 요 알파 베타라는 숫자가 여기 있네요. 여기 그럼 뭐야? 여기 이 녀석 상수항이에요. 상수항이면 C예요. C 그죠? 그래서 C랑 A 알파 베타 요 녀석이랑 관계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다 직접 한번 설명을 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제가 해드리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는 연습을 통해서 이 개념에 대한 어떤 이해의 깊이를 좀 더 깊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